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가고 재택 치료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내 건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재택 치료 시 건강하게 완치를 하기 위해서 4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사항 4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력을 높이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쉽고 간단할 수 있지만 의외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내 선천 면역을 높이기 위한 4가지 방법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세 번째는 양질의 수면을 갖고, 마지막 4번째는 확진자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찌지 않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사항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4가지 사항입니다. 이걸 관리하는 게 왜 내 선천 면역에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때 갤럭시 바로 이 워치 4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업 브랜디드 광고 영상이고요. 저 아시죠? 이 브랜디드 광고 영상 100% 기부하는 거 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스트레스 관리하고 수면을 관리하고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게 왜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가독자님들은 산소 포화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재택 치료에 들어갔을 때 이 산소 포화도 측정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라는 거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이 산소와 얼마나 결합이 되어 있나, 그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통 100%부터 95%까지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범위라고 하고요. 94%부터 90%까지는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90% 이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서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 포화도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폐에 손상이 발생됐을 때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택 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입원을 하지 않고 집에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걸 측정하는 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60대 이후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같은 고위험군을 제외하면은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산소 포화도 저하는 특별한 징후가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산소 포화도 측정이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이 갤럭시 워치 4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바이오 액티브 센서가 탑재되어 가지고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은 금방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셔야 되고, 저는 99%가 나왔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부터는 병원을 가보셔야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워치를 또 착용하면서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하는 방법은 수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면 중 혈중 산소 측정하는 걸 켜놓으면은 자면서도 워치를 차고 있으면은 혈중 산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치를 차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패브릭 밴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브릭 밴드를 차고 주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테크 유튜버가 된 기분이네요. 거의 원터치에 가깝게 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코티졸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코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작용을 보여주는데, 염증 면역 반응까지 억제를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분화가 억제되고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체내 면역 반응이 억제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은 증상과 후유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만성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갤럭시 워치 4에는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와서 이 측정 버튼을 눌러주면은 스트레스 측정이 됩니다. 현재는 되게 평온한 상태의 스트레스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정도가 여기 낮은 편에 되어 있네요. 제가 인위적으로 한번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되게 쫓기는 상상을 하고 호흡을 좀 가쁘게 하면은 이게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쫓기고 있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너무 바쁘고 좀 올라갔네. 인위적으로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상당히 정교하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가이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잘 주무시는 거죠. 잠을 잘 못 자고 충분히 못 자면 다음날 많이 피곤하고 힘든 거는 뭐 당연히 누구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딘가가 막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는 이 시점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똑같이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NK세포, 암이나 안 좋은 세포들을 사멸시키는 그 세포죠. 그 세포와 우리 몸의 선천 면역력을 좌지우지하는 그 T세포, 그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외부 감염에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잘 자고 있나, 수면의 질이 좋은가, 수면 시간은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수치로 객관화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자도 피곤하신 분들은 수치를 봐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갤럭시 워치 4를 확인하시면 실제로 깊은 잠을 자는 시간과 얼마나 자주 깨어나는지 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수면에 들 때 이 갤럭시 워치에 이 수면 기능을 켜놓고 잠에 들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제로 수집을 해서 정량화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헬스로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몇 시간을 잤는지, 그리고 수면 차트에서는 깊은 수면, 얕은 수면, 렘 수면 몇 번 깼나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어떤지, 갤럭시 워치의 수면 중에 혈중산소를 측정하는 그 기능을 켜놨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혈중산소 농도가 90% 이상, 최소 93%를 기록했다는 이 데이터까지 측정 가능하고, 코골이 데이터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미국 수면재단이 알려주는 수면 팁까지, 수면 코칭 기능까지 제시해줘서 수면의 질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사항은 확진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한국 비만학회에 따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이전보다 몸무게가 늘었다는 사람이 40% 정도가 증가했을 정도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디 밖에 못 나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겠죠. 살만 찌고 뭐 건강상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코로나랑 비만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BMI 수치가 30이 넘는 사람들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74%나 높았다고 합니다. 살이 찌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하고 BMI 수치를 확인하고 우리 몸을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이 갤럭시
스트레치워치 4를 활용하면 흔히 말해서 그 인바디 측정하는 기능이 체성분 분석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그 정확도가 되게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지방률, 체지방량, 골격근량, 체수분, BMI, 기초대사량 등을 측정해서 수치로 보여주는데 이 BMI 수치와 체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약지와 중지를 대고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빨리 측정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몸무게는 제가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폰에서 보기를 눌러주면 폰에서 뜹니다. 이렇게 해서 제 체중은 공개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냥 80으로 넣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갑니다. 골격근량도 이 정도, 체지방량, 체지방률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목표를 좀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체중 목표를 설정해서 그리고 체지방률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마인드를 언제 받을 것인가 이렇게 요일을 설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팁과 알람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또 하고 얼마큼 해라, 그리고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고 식단 관리까지 해라, 고지방 고탄수화물식이 피하시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산소 포화도 측정,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체중 관리 같은 게 재택 치료하고 있는 요즘 시점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한 이런 데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 성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보충제 성분,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그네슘, 아슈아간다, 태아닌, 홍경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마그네슘을 먼저 드시는 거,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시면은 태아닌을, 신경을 많이 써서 피곤하고 축축 처지시면은 홍경천이나 아슈아간다를 드셔보시면 좋고, 이것들을 같이 드셔도 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두 번째, 수면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 성분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장 기본템 두 가지가 있죠. 마그네슘과 레시틴,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먼저 섭취를 하시고, 이 두 가지는 성인병 예방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라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조합에다가 트립토판, 병원에서 처방하는 멜라토닌, 태아닌, 시계꽃 추출물 같은 진정작용이 있는 보충제 성분들을 조합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다 드시라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슘과 레시틴 드시고 나서 수면장애가 너무 심하다 그러신 분들은 병원 가서 멜라토닌 처방, 그리고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그 세로토닌의 전구체, 그리고 멜라토닌 그 수면 호르몬의 전구체, 원료인 성분이기 때문에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그네슘, 레시틴, 트립토판 이런 조합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보충제 성분, 가장 검증되어 있는 보충제 성분은 가르시니아, 그 다음에 카테킨, 공액 리놀렌산,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AMPK 활성화제, 도레이 추출물 같은 거, 그리고 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체중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제 성분이죠. 이런 조합 자체는 체지방 감소, 그럼 기초대사량을 높여가지고 살을 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가르시니아나 카테킨 같은 경우는 고함량을 섭취하면 간에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보조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화물 시기를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체중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이 재택 치료가 일상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내 선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두셔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는 이 산소 포화도 측정하고 스트레스를 한번 체크해보고 내 체성분을 측정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일정한 루틴을 정해서 건강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체성분을 포함해서 모든 측정은 일정한 루틴을 통해서 꾸준하게 같은 조건에서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